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안사업부의 조남용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지능형 지속 공격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터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막아내야 할 것인가, 이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격을 하길래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보안 체계들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대량의 정보를 가지고 나갈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사에서 고객정보 43만 건이 유출이 되면서 이런 공격이 있는가 보다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N사에서 전체 서버 200대 이상이 파괴가 되면서 은행 업무가 완전히 수주 동안 마비가 되는 초대형 금융 사고까지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내에 아주 큰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가 해킹을 당하면서 회원 정보 3,500만 건이 유출이 됐습니다. 게다가 불과 며칠 전에는 국내 대형 게임 업체까지 해킹을 당하면서 또 1,500만 건이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출된 정보의 총합이 5천만 건이 넘어서면서 이제 전 국민의 정보가 다 유출된 거 아니냐, 더 이상 뭘 지켜내야 하는가라는 식의 한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공격에서 주목해봐야 할 점은 첫 번째로 악성 코드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초대형 공격이었던 회원 3,500만 건이 유출된 경우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시만텍의 백신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내왕 PC 62대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서 해커들이 이 PC를 자유자재로 원격 조정을 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정보를 들고 나가기까지 아무런 것도 탐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공격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해커는 이스트 소프트를 통해서 사내망 PC에다가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악성 코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신종 악성 코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악성 코드를 내리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악성 코드를 내리기 위해서 이스트 소프트를 해킹하는 노력을 기울였죠. 그리고 소중하게 내린 내 악성 코드가 내리자마자 백신에 탐지돼서 지워져 버린다면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씁니다. 알려진 악성 코드와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의 차이는 해커의 입장에서는 알려진 악성 코드는 공짜로 구할 수 있는 프리웨어,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는 수백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귀한 자원입니다. 이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돈을 투자했을 겁니다. 악성 코드를 파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있거든요. 악성 코드를 구입을 해서 뿌렸을 겁니다. 이 악성 코드는 이 공격만을 위해서 디자인된 코드이기 때문에 어떠한 백신 업체에도 알려지지 않았고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 코드를 해당 업체에다가만 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업체에서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코드를 심어놓고 수개월 동안 이 PC를 원격 조정하면서 내부 파악에 들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개인정보는 어느 DB에 있는지, DB의 IP는 어떻게 되고 접속 정보는 어떻게 되고 계정은 어떻게 되는지 잠입을 해서 열심히 조사를 합니다. 보통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원하는 정보까지 접근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조금씩 가지고 나가죠.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이 매우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해당 PC에 악성 코드가 설치된 다음에 해커가 원격 조정을 할 때는 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80포트를 씁니다. 이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서 해커랑 통신을 하는 건지 80포트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실제로 직원이 이 PC에 앉아서 인터넷을 쓰는 건지 구분할 수 없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우 은밀하게 어떠한 트래픽에 폭주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주로 예전에 쓰이던 기법이고요. 현대적인 공격에서는 매우 은밀하게
천천히 수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정보를 가지고 나갈 때도 매우 조금씩 그것도 암호화시켜서 가지고 나갑니다. 모든 탐지 메커니즘을 회피하기 위해서. 혹여나 데이터베이스가 암호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데이터베이스가 암호화되어 있더라도 특정 사이트에서는 내부 업무 시스템에서는 고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뭐 고객지원센터라든지 그쪽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아내서 그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정보를 조회해 갑니다. 실질적으로 CS 직원이 업무를 보면서 고객 정보를 조회하는 건지 해커가 유출의 목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건지 알 수 없게끔 천천히 수행이 됩니다. 이러한 공격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안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완벽하게 우회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해커의 공격이나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방화벽을 치고요. IDS를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방화벽, 외부로부터의 접속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내부에 있는 PC가 외부로 그것도 80포트, 인터넷 포트를 통해서 접속하는 것을 막아놓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커는 악성 코드를 PC에 심은 다음에 내부에 있는 PC가 외부로 접근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방화벽을 그대로 무력화시킵니다. IDS나 IPS, 내부 직원이 80포트 써서 인터넷 하는 행위를 IDS나 IPS가 감시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티바이러스, 물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무료 악성 코드를 쓰면은 백신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수백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은 어떠한 백신에도 걸리지 않는 코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지를 회피합니다. 보안 관제, 관제에서는 외부로부터 침입 징후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차단하는 업무들을 수행을 합니다. IDS가 경보를 내준다거나 안티바이러스가 탐지 목적을 준다거나 탐지 로그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트래픽이 이상한 폭주가 일어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관제팀에서 대응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지능형 지속 공격의 경우에는 아주 조용하게 일반 직원이 업무 보는 것과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관제에서 아무런 징후도 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해킹당했을 때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 관제 업체에서 관제하고 있었습니다. 게임 업체의 경우에도 같은 업체가 관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관제를 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뚫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제 메커니즘 자체에 걸리지 않게끔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공격입니다. 이 지능형 지속 공격은 원래 그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버 전쟁을 수행을 할 때 중국에서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들, FBI나 뭐 주요 기업들, 기밀정보, 외교문서를 몰래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대규모의 인력과 물적 자원을 투자를 해서 하던 공격이 태생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민간에까지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돈이 되기 때문에 고객정보 3,500만 건을 훔쳐내면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한 건에 가격을 5,000원이라고 산정하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해커는 더 이상 영화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골방에 앉아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수행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고도로 조직화된 전문 조직입니다. 악성 코드를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 업체, 악성 코드를 구입해서 실제로 공격을 수행하는 공격자, 그리고 훔쳐낸 정보를 팔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온라인 시장, 그리고 그 거래를 하면서 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이버 머니, 금융 시스템까지 얘네들은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공격에 대응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공격의 특성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보통 악성 코드를 신고 원하는 정보까지 도착하기까지 1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내부적으로 보안이 잘 돼 있는 경우에 망분리도 잘 돼 있고요. 내부적인 인증 체계도 잘 갖춰져 있는 경우에 이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보안 체계를 잘 갖춰 놓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안을 할 때 더 이상 해커는 외부에 있고 내부엔 직원들이 있다는 가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커는
우리 직원 PC에 앉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PC가 감염이 됐으면 결국 이 PC의 주인은 해커기 때문에, 즉 우리 내부에 있는 PC들이 바로 공격의 소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네들이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잠입해 있는 동안에 이네들의 통신하는 내역들, 외부에서 원격 조정하는 트래픽을 구분해내야 된다. 이것이 인터넷을 쓰는 건지 직원이 해커랑 통신하는 건지, 그리고 이네들이 배포하는 악성 코드,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에 대해서 탐지하고 진행할 수 있는,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에 대한 탐지, 트래픽에 대한 저장,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서 이런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온 솔루션이 RSA Net Witness라는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에 대해서 탐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악성 코드, 좀비 PC의 외부 접속 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저장하고 분석해서 이 중에 정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트래픽을 찾아드립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탭을 통해서 복제를 해서 이 모든 트래픽을 다 저장을 하고 트래픽으로부터 여러 가지 메타 정보들을 뽑아내서, 다양한 정보들을 뽑아내서 이것을 실시간으로 인덱스화 시키고 고속으로 검색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수집한 모든 패킷에 대해서 다시 재조립해서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드립니다.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상 트래픽들에 대해서 노티를 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떠한 내용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실행될 수 있는 파일, COM 파일이라든가 COM, BAT 파일, 그리고 악성 코드가 내포돼서 활동할 수 있는 PDF 파일이라든지 오피스 DOC 파일, PPT 파일, 요즘에 현대적인 악성 코드는 이런 워드 문서에까지 탑재가 돼서 문서를 여는 순간 감염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파일이 얼마나 정상의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티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이 파일이 기존에 알려진 악성 코드와 일치하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일치하면 바로 지워버리죠.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특별한 대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파일이 정상의 범위를 얼마나 벗어났는가, 이 파일이 하는 행위가, 버추얼 환경에 돌려봐서 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가, 이 파일의 속성이라든가 파일의 헤더 정보가 얼마나 정상적인 실행 파일하고 다른가, 시그니처 변주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악성 코드일 확률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죠. 위험한 파일들. 그래서 이 파일들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조치를 취하실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공격을 탐지를 하는지 간단한 활용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4가지 관점, 이 파일의 속성이 얼마나 이상한지, 유입 경로에 어떤 해킹 시도가 있었는지, 전 세계 40개 이상의 백신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봐서 혹시나 이 파일에 대해서 탐지한 내역이 있는지, 버추얼 환경에 실제로 돌려봐서 이 파일이 실제로 하는 행위가 악성 코드 얼마나 흡사한지 봅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라인에 있는 경우 알려진 악성 코드입니다. 그 중에서도 초록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은 전 세계 40개 이상의 백신 업체 다 조회를 해봤는데 악성 코드라고 탐지가 되고, 우리 회사가 쓰는 백신 업체에서도 악성 코드라고 탐지를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이미 다운로드 되자마자 백신 업체에서 잘 지웠겠죠. 자, 이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전 세계 40개 백신 업체에다가 조회를 해봤더니 다른 회사 백신 업체에서는 이것이 악성 코드라고 탐지를 하는데 우리 회사 제품에서는 탐지를 못한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다. 이 경우에는 이 파일을 바로 추출해다가 우리가 쓰고 있는 백신 업체에다가 파일을 보내서 바로 패턴 업데이트를 받으셔야 된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 백신 업체는 40개가 넘고요. 각각의 백신 업체들이 자신들이 탐지한 악성 코드 정보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업체는 탐지하더라도 또 다른 업체는 탐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은 약 전체 탐지되는 악성 코드의 한 5분의 1 정도가 단일 벤더가 탐지를 합니다. 즉 우리가 쓰고 있는 백신, 어느 회사 제품을 쓰시든지 간에 80% 정도는 놓치고 계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맨 밑에 보이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어떠한 백신 업체에도 탐지가 되지 않는데 파일의 속성이 악성 코드로 의심이 된다. 이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분석한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이 파일을 추출해서 백신 업체에 보내서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백신 업체에서 시그니처 업데이트 해주는 거에만 수동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각 회사에서, 왜냐하면은 해커들은 이 파일을 공격 대상한테만 뿌리기 때문에 우리 조직에서 직접 이러한 파일들을 추출해서 백신 업체에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이제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악성 코드가 내려왔으면 이 파일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려왔는가 분석 툴로 자동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이 사람이 인터넷에서 이쪽 사이트로 get이 날아가면서 파일이 내려왔더라,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사이트를 접근할 수 없게끔 방해벽에서 막아줘가지고 추가로 감염되는 걸 막으셔야겠죠. 그리고 감염된 시스템에서는 그럼 어떠한 트래픽들이 일어났었는가, 전체 트래픽 내용들과 함께 정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트래픽들, 이런 것들을 보고 해커가 이 PC를 원격 조정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저 에이전트 체인지 미드 세션이라는 경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인터넷 세션이 열린 다음에 통신하는 중간에 클라이언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세션 하이제킹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이상한 트래픽들, 정상의 범위를 벗어난 트래픽들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PC에서 통신한 내역들을 한번 가시화를 시켜봐서 어떠한 내용들을 외부와 주고받았는지, 혹시 유출된 정보는 없는지, 이 경우는 자동차 회사인데 디자인 컨셉들이 몇 가지 유출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트래픽이 다 저장돼 있고 다시 재조회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상세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티니스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트래픽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 및 분석 체계를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한 위협 탐지,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 체계를 가지실 수가 있고, 내부 직원의 좋지 않은 행동 혹은 잘못된 업무 관행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 개선하실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세션이 끝나고 나서 커피 브레이크가 있는 중간에 부스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실제로 시연을 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 세션 다음에 있는데요. 부스에 오셔서 한번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툴이 동작하는지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남용 차장님 감사합니다.